선형 변환 관련해서 이제 세 번째로 배울 거는 고유값 고유 벡터인데요.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라는 말로도 더 유명하고, 혹시 뭐 행렬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수업 듣다가 뭐 잘 가르쳐 주셨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 따라왔다면은 고유값이랑 고유 벡터가 갖는 성질들까지는 아마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꽤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고유값 고유 벡터는 어떤 행렬에 대해서 정해지는 값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행렬의 특성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게 또 선형 변환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좀 더 직관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선형 변환이라는 게 지금 계속 예시로 들고 있는 거가 평면에서 있는 벡터를 뭐 다른 평면이나 다른 직선 위에 다른 벡터와 대응을 시켜주는 거였죠. 이 벡터가 뭐 이리로 간다라거나 하는 것들이 선형 변환이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선형 변환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떤 벡터를 넣어요.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이거랑 괄호치면 헷갈리니까 얘는 스칼라예요. 얘는 벡터고 벡터 쌍이 있다면은 얘를 만족하는 이 쌍이 있다면은 스칼라 값은 아이겐 밸류라고 부르고요. 벡터는 아이겐 벡터라고 불러줘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보면 이제 처음에 이걸 접하면 이게 뭔 소리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원래 우리가 하려던 문제가 이거잖아요. x라는 벡터를 넣으면은 b라는 벡터가 튀어나오는 게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선형 변환인데 그대로 갖다 쓸게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앞에 거 신경 안 쓰시고 얘만 보자면은 x라는 벡터를 넣어서 변환한 결과값인 b라는 벡터가 뭐랑 같냐면은 원래 x라는 벡터에서 람다만큼 길이가 변화된 거죠. 방향은 같다는 얘기예요. 벡터는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같이 갖는데 얘를 놓고 보면은 서로 방향은 같아요. 크기는 람다만큼 다르겠죠. 람다만큼의 비율로. 어쨌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기에 그러면 얘를 봤을 때 선형 변환 관점에서 보자면은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아이겐 벡터에 대해서는 변환을 해도 방향이 안 바뀌어요. 원래 이런 방향 벡터가 있다고 했으면은 걔에 대해 선형 변환을 했을 때 뭐 아까 우리가 구했던 것처럼 아래로 갈 수도 있고 위로 갈 수도 있고 그런 차이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선형 변환했는데 얘가 길이만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마이너스 곱해서 반대 방향으로 가거나 어쨌든 간에 같은 직선상에 놓여있는 그런 벡터가 있다면 선형 변환을 했는데 같은 직선상에 놓여있는 벡터로 바뀌는 그런 벡터가 있다면 걔를 우리가 아이겐 벡터라고 해주고요. 그 길이가 변하는 비율이 우리가 아이겐 밸류라고 불러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게 하나의 행렬에 대해서 아니면 한 가지의 선형 변환에 대해서 아이겐 밸류나 아이겐 벡터는 몇 개가 나올 수 있겠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구해야 된다면 몇 개를 구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이걸 만족하는 모든 x랑 y가 있다고 쳐요. x는 물론 아이겐 벡터이기도 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AY는 Y가 이걸로 변환이 되잖아요.
원래 x라는 벡터에 대해서 그냥 길이만 바뀐 값이에요. 그런 벡터를 아무거나 찾아서 넣었을 때 임의의 알파에 대해서죠. 알파가 0만 아니라면 했을 때 알파 밖으로 나올 수 있죠. 알파분의 1 이렇게 되고 그럼 얘는 뭐예요? 아이겐 벡터식이죠. 다시 얘 안으로 들어올 수 있죠. 그러면 알파분의 x니까 얘가 나오죠. 무슨 얘기냐면 x가 하나 우리가 아이겐 벡터를 하나 찾았어요. 그럼 그 벡터에 대해서 아이겐 벡터에 대해서 스칼라 값 0 빼고 스칼라 값을 뭐든지 곱하면은 걔네들은 다 아이겐 벡터이기는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겐 벡터 하나를 찾았으면 여러분들이 실제 아이겐 벡터는 무한하게 찾을 수 있어요. 걔를 스칼라로 곱해줌으로써. 그래서 아이겐 벡터 수는 무한한데 아이겐 밸류는 실제로 계산을 해보시면은 그 행렬에서 뭐 n by n 행렬이잖아요. 그러면 그 n개를 넘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겐 벡터를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이겐 밸류를 구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얘는 값이 유한하거든요. 얘는. 그러니까 얘를 먼저 구하고 여기에 대응되는 아이겐 벡터를 구하면 되는데 아이겐 벡터는 수가 무한히 많기 때문에 얘가 하나라도 얘는 무한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한 기준을 세워서 아이겐 벡터의 대표적인 것만 하나 딱 보여주도록 그렇게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게 됩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자면요. 저번 영상에서도 썼던 행렬인데 여기에다가 11 집어넣으면 아까 뭐가 나왔냐면은 11 집어넣으면 뭐가 나왔어요? 3 3, 1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원래는 얘였는데 선형 변환을 하면 이게 나와요. 색깔을 아예 다르게 할까요? 같은 세모로 표현하겠습니다. 한 쌍이라고 해서. 근데 여기에다가 10을 넣어 볼게요. 10이면은 동그라미로 표현을 하죠. 계산하면 뭐 나와요? 그냥 10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20 넣어 볼게요. 뭐 사실 20 넣어봐야 뭐 이미 아이겐 벡터 하나 구했으면 걔에다가 어떤 스칼라를 곱하든 아이겐 벡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20 집어넣어봐야 20 나오는 거 똑같죠? 네, 그래서 20 집어넣으면 20 나와요. 그럼 우리가 이해를 하기로는 이 행렬은 이 선형 변화는 아이겐 벡터들이 요 직선상에 요 값을 만족하는 모든 애들은 다 아이겐 벡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2,0, 2,0 집어넣었을 때 값 얼마 나왔어요? 2,0 나왔잖아요. 그럼 얘랑 크기 비교하면 얼마예요? 1이죠. 똑같죠. 비율이. 그러니까 아이겐 벡터는 이건데 아이겐 밸류는 값이 1이구나. 이 아이겐 벡터들에 대해서 아이겐 밸류 고유값은 1이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형 변환을 했을 때 선형 변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성질을 유지하는 벡터가 아이겐 벡터들인 거고 그 다음에 그 아이겐 벡터들이 그래도 크기가 변했을 수 있는데 크기가 얼마만큼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아이겐 밸류 고유값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좌표 평면상에서 이해를 하면 좀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그럼 고유값이나 고유 벡터를 실제로 어떻게 계산을 하냐예요.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쓸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시작을 하는데 다 얘를 좌변으로 몰아줘요. 이렇게. 근데 얘는 행렬이고 얘는 스칼라잖아요. 서로 묶어줄 수가 없죠. x로 묶어준다고 했을 때 얘랑 얘는 서로 차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등원을 곱해주면 되겠죠.
람다 곱하기 단위 행렬 해주면 얘도 행렬이잖아요. 행렬끼리 빼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옵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앞에 행렬을 얘기를 할 때 서로 약속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뭔가를 곱해서 영행렬이 나오면은 모든 x에 대해서는 영행렬 나온 애가 영행렬밖에 없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어떤 특정한 x에 대한 거잖아요. 아이겐 벡터라는 특정한 x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가 영행렬일 필요는 없고요. 다만 여기까지 왔을 때 얘를 2의 한까지 왔을 때 우리가 그럼 양쪽에 똑같이 역행렬을 곱해볼까? 라고 할 수 있겠죠. 역행렬 곱하면 얘는 x잖아요. 곱하기 영행렬이죠. 여기 0이니까 얘도 하면은 0 벡터가 돼야겠네. 곱하기 0 벡터. 근데 모든 행렬에다가 0 벡터를 곱하면은 나오는 건 0 벡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a 빼기 람다 i라는 행렬에 역행렬이 존재를 한다면은 식을 풀으면은 뭐밖에 안 나와요? 역행렬이 존재한다면은 x는 아이겐 벡터는 0,0에 0벡터밖에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거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하나의 벡터를 원하는 거지. 그래서 생각을 하기에 얘가 역행렬이 있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역행렬이 없는 행렬은 우리가 다른 거는 앞에서 다룬 내용 중에서 어떤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구했을 때 행렬값을 구했을 때 행렬값이 0이면은 역행렬이 없는 거라고 했죠. 그걸 선형 변환, 좌표 평면상에서 선형 변환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좌표 평면에서 어떤 직선이나 점으로 도형의 차원이 하나씩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역행렬이 없다라고 했었고 그거를 넓이 b 관점에서 얘기를 했을 때 디터미넌트로 설명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디터미넌트가 0이면은 역행렬이 없다는 거죠, 얘가. 그럼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는 시각과 앞에서 배웠잖아요. 걔를 그대로 집어넣어서 풀어주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람다를 구할 수 있고요, 먼저. 그 다음에 람다 집어넣어가지고 얘의 식을 만족하는 x를 구하면은 그게 아이겐 벡터가 되겠죠. 말은 쉬운데, 뭐 실제로는 한 뭐 3x3이나 그런 거 손으로 계산하라고 하기도 하는데, 저기 예제 같은 데에서는 우리가 뭐 그런 걸 계산하는 게 지금 목표가 아니니까 한 가지 해봅시다. 우리 아까 썼던 작은 행렬로 할게요. 여기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럼 얘 아이겐 벡터랑 아이겐 밸류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있으면은 여기서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단위 행렬이 이렇게 생겼댔죠. 이렇게 되잖아요. 얘가 영행렬이란 얘기 절대 아니에요. 이거의 디터미넌트를 구할 거예요. 그럼 디터미넌트 구하면 어떻게 돼요? 1 빼기 람다 곱하기 여기 있는 거죠? 1 빼기 람다 곱하기 1 빼기 람다 빼기 2 곱하기 0이잖아요. 얘가 0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어차피 0이니까 상관없고 요거 하면 람다가 얼마일 때? 람다가 1일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 같이 아이겐 벡터를 구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아이겐 밸류를 구하는 게 먼저가 돼요. 걔가 더 중요하기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식으로 계산을 하면은 아이겐 밸류가 더 먼저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에다가 1 집어넣으면은 됐고 이제 실제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AX는 1 곱하기 X가 되니까 그냥 X라고 쓸 수 있겠죠. 뭐 아니면 헷갈리면 1이라고 또 써요. 그럼 A가 아까 이거였으니까 1, 2, 0, 1 하고 그 다음에 X 뭐 X, AB라고 쓸까요? AB라는 X가 있을 때 얘가 AB가 나오죠. 그러면은 얘를 전개를 해주면은 연립방정식으로 풀게끔 접근을 해주면은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우리가 먼저 식에서 보면은 A에다가 2B를 더했는데 A가 나온대요. 그런 숫자가 있어요? B가 0일 때밖에 없죠. B가 0. 이건 어차피 맞는 얘기잖아요. 뭘 하든 간에. 얘는 됐고 B는 0.
A는 얘가 0이면 A는 뭘 넣든 상관없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A가 뭐가 되든 상관없으니까 A0이라는 게 아이겐 벡터긴 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쓰면은 별로 좀 성의가 없어 보이고 너무 많은 얘기를 하는 거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숫자나 쓰면 돼요. 여러분들이 제일 만족하는 1이라고 써도 되고 0.5도 되고 뭐 0만 아니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1이라고 썼어요. 아이겐 벡터는 아이겐 밸류는 아까 1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쌍을 하나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아까 우리가 이 식 해가지고 구할 때 어떻게 구했었어요? 1 빼기 람다야? 어쩌다 보니까 람다가 중근을 가져서 아이겐 밸류가 하나같이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얘를 구했을 때 우리가 얘가 2x2 매트릭스라고 하면은 요 식 전체는 람다에 대한 2차식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람다가 되게 두 개의 값을 갖게 되겠죠. 중근이 아닐 경우에. 그러면 아이겐 밸류는 뭐 하나가 더 있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거기에 대응되는 아이겐 벡터도 하나가 나와요. 아니면은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어쩌다 보니까 예시로 든 게 중근을 갖게 되어서 아이겐 밸류가 그래서 거기까지 보여드리진 않았고 뭐 3x3이나 그거보다 높은 큰 행렬들에 대해서도 아이겐 밸류는 이런 식으로 구하면 돼요. 아이겐 벡터도 밸류를 구했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똑같이 뒤에 아까 이 식 그대로 해가지고 걔를 풀어줘서 만족하는 쌍을 하나만 제한하면 걔가 아이겐 벡터입니다. 1형이라고 했는데 뭐 2형도 되고 3형도 되고 다 상관없어요. 예. 그런 식으로 돼서 여러분들이 행렬 관련한 거 얘기를 할 때 제일 이제 원래는 제일 자주 나오는 부분이 아이겐 밸류 벡터이기 때문에 특별히 좀 시간을 내 가지고 다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선형 변환 관련한 얘기는 여기까지 다 하면 끝났고요. 이제 그 다음에 역행렬 관련한 거를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